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 자, 일단은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디슨, 그리고 비수마, 그리고 로메로, 그리고 판더펜 등 굉장히 지금 결장자가 많은 상황이죠. 이제 히살린소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공수, 이제 뭐 미드필더진 전부 다 지금 어느 주요 선수들의 그런 결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좀 전력 면에서 다소 좀 손실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토트넘 쪽에서는 국대 차출된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뭐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긴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첼시와 울버햄튼 상대로 연달아 이제 패배를 하면서 최근 좀 흐름이 많이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리그 순위 역시 지금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첼시전에서 좀 수비수들이 퇴장을 좀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울버햄튼 전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현재도 지금 결장자 누수가 많으므로 좀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노팅엄 포레스트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고는 전승 중으로 이제 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이제 빌라가 지금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좋지가 못해요. 네.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좋지 못한 그런 아스톤 빌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수비수들의 지금 결장이 많다 보니 좀 최근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 많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빌라 역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정 수비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두 팀 다 좀 수비에서 고전하는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팀 다 좀 침투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두 팀의 수비를 봤을 때 좀 침투에 대한 대처 역시 좀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좀 다득점, 약간 다득점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일단 이제 빌라가 지금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긴 하지만 현재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하고 좀 흐름이 많이 꺾인 토트넘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력 손실이 큰 좀 토트넘 사이드로 보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네, 빌라 사이드, 아스톤 빌라 프랜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네, 다득점 경기 이렇게 한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네. 자, 이렇게 이제 토트넘과 이제 아스톤 빌라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버튼 대 이제 맨유 경기. 자, 일단 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정도가 결장. 그리고 이제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에릭센과 카세미루가 지금 결장 중이죠. 그리고 이제 헤이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헤이룬도 뭐 이제 지난번 이제 국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솔직히 좀 복귀 가능성이 약간 많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결장 의심이 상황이고, 그리고 뭐 추가로 지금 루쿠슈 역시 지금 복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 및 이제 좀 결장 의심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재정 문제로 인해 이제 리그 내에 좀 규정을 위반하면서 지금 승점 10점이 삭감된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승점이 삭감됐다 보니까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4점으로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버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지금 뭐 에버튼의 최근 경기력을 봤을 때 솔직히 지금 뭐 강등권은 좀 무난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에버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원정팀 맨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좀 쉽게 이기는 경기가 없을 만큼 지금 경기력적으로 좋지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루턴타운 상대로도 득점 기회를 좀 빈번히 놓치면서 좀 1대 0으로 간신히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여전히 경기력적으로는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맨유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일단 뭐 지금 에버튼이 현재 승점 삭감 이슈가 있긴 했지만 최근 뭐 경기력이나 득점력은 워낙 좀 좋고, 그리고 조직력 또한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 많이 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약간 좀 에버튼이 홈에서 좀 좋은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더, 아이고 77님 반갑습니다. 네, 원정에서도 지금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 좀 흐름이나 경기력에서 오히려 좀 에버튼이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정 맨유의 그런 정배 사이드보다는 그래도 좀 기세가 좋은 에버튼 사이드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버튼 프랜승, 그 대신에 요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경기, 요 정도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에버튼 프랜승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자, 이렇게 이제 EPL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리강 경기, 니스 대 이제 툴루즈. 자, 우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지금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지금 달링가가 결장 중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도 지금 결장 중입니다. 아이고 77님 꾸준히 좀 잘 봐주셔가지고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우선 이제 홈팀 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몽펠리에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현재 좀 긴 그런 연승 흐름은 깨지게 되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계속 7경기 연속 지금 클린시트를 좀 기록할 정도로 지금 수비가 견고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패도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좀 흐름은 여전히 좋은 그런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리그와 유로파를 병행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리그 성적 역시 이제 기대보다는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툴루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기준 6경기 연속 이제 좀 승이 없는 툴루즈라고 볼 수가 있죠. 아이고 77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앞으로 좀 더 발전 그래도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리그에서는 좀 별로 성적이 좋지 못한 그런 툴루즈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반적으로 니스가 이제 홈이다 보니까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평소처럼 좀 이제 니스가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만 지금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주전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부다위와 그리고 은다이시미에와 같이 이제 좀 주요 미드필더들이 지금 결정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다소 중원 장악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전보다는 확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력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니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더 이렇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데는 다소 좀 어려워할 수도 있다. 네, 요 점은 약간 좀 고려 사항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도 지금 뭐 현재 니스가 뭐 전반적으로 툴루즈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홈 이점 역시 좀 니스가 크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뭐 니스 사이드를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니스 승,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은 언더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스 승의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니스와 이제 툴루즈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랑트 대 이제 르하브르. 자, 우선 이제 랑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전 공격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르하브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이제 공격이 좀 침체되면서 현재 좀 득점력이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최근 뭐 이제 낭트 같은 경우에는 3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총 1득점으로 공격이 좀 많이 저조하고, 그리고 득점 기회 또한 이전에 비해 좀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좀 약간 공격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그런 낭트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툴루즈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모나코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모나코전에서 후반 막판에 이제 PK를 얻었지만 좀 실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좀 못 이겼을 만큼 굉장히 지금 좀 모나코 상대로도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네요.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전반적으로는 낭트가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무의미한 이런 중거리 슛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뭐 생각보다 지금 르하브르가 좀 공격에서의 기대값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낭트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좀 공격에서의 그런 흐름 전환을 좀 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두 팀 다 뭐 아직까지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기대 요소는 솔직히 많진 않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도 일단 뭐 요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뭐 지금 공격이 침체되어 있고 연패 중인 낭트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뭐 르하브르 사이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이제 승패로 본다면은 르하브르 프랑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2.5 기준으로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르하브르 프랑스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이제 낭투와 이제 르하브르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로리앙 대 이제 메스. 자, 우선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성적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공격 흐름 또한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 유독 좀 경기마다 공격에서 좀 기복이 심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한번 좀 공격에서 흐름을 타면은 좀 다득점도 많이 내는 그런 팀이긴 하지만
그냥 이제 흐름을 못할 경우에는 한없이 이제 좀 공격에서 전개가 안 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약간 로리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현재까지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낭트 상대로 오랜만에 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전환도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 이제 좀 무승 행진을 깬 그런 메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우선 전반적으로 메스가 이제 좀 점유율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로리앙이 더 점유율이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주도권을 가지며 로리앙이 좀 경기를 이끌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점유율이 낮다고 해도 이제 볼을 소유하면은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메스 상대로 현재 좀 침체된 그런 로리앙이 쉽게 좀 주도권을 가져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스가 좀 측면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취약하다 보니까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도 지금 뭐 홈팀 로리앙 같은 경우에 공격에서의 기복이 워낙 크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템포도 느리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이제 메스도 지금 공격 전개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뭐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로리앙 햄무나 하고 이제 무승부,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요건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물론 아무리 뭐 최근 흐름이 메스가 더 좋다고 해도 홈에서 좀 로리앙 상대로 이기기는 좀 다소 버거워 보이고, 그리고 최근 좀 로리앙의 상태를 봤을 때 대승까지 보기는 다소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고배당으로 햄무왈무, 안 그러면은 언오브로는 네, 언더사이드로 한번 접근해보는 네, 그런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리앙 대 이제 메스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몽펠리에 대 이제 브레스트. 자, 우선 이제 양 팀 다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씩 지금 결장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이런 좀 결장자 누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이제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니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나름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몽펠리에가 원래 좀 화력이 좋은 팀인데 이제 직전 니스 상대로는 니스가 좀 수비가 좋다 보니까 공격에서 좀 힘을 많이 못 썼던 그런 몽펠리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릴, 모나코,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등 강팀을 연달아 만나면서 현재 좀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팀들을 좀 연달아 만나면서 최근 좀 패배가 잦아진 그런 브레스트라고 볼 수 있네요. 자,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몽펠리에가 이제 아무래도 홈에서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다 보니까 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침투나 좀 역습 전개를 통해 어느 정도 브레스트의 그런 좀 수비진을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빌드업이나 좀 공격 전개가 좀 다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몽펠리에 비해서는 약간 더 좀 고전하는 경기를 좀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뭐 이제 브레스트도 한 번 터지면은 굉장히 좀 무서운 팀이긴 한데 현재 좀 최근에 그런 원정에서의 그런 약간 공격적이나 이런 약간 빌드업을 봤을 때는 과연 좀 반등하기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번 네,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솔직히 뭐 몽펠리에가 뭐 압도적으로 뭐 좋아 보인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는 한번 몽펠리에 사이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몽펠리에 사이드. 그 대신에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도전 경기. 네, 요 정도로만 한번 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펠리에 승에 고배당으로 햄무.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리강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르디비시 경기. 첫 번째 이제 알메로 시티 대 이제 헤라클레스. 자, 우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죠.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아약스 상대로도 지던 경기를 막판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저력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알메로 시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시즌 시작 전만 해도 이제 강등권 후보 중 한 팀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좀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좀 예상을 깨버렸죠. 그만큼 좀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알메로 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3연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네,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네, 원정에서 승이 없는 상태예요. 그만큼 지금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헤라클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공격적인 경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알메로 시티에 비해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수 방면에서 좀 많이 열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홈에서 알메로 시티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일단 뭐 이제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정에서의 그런 좀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매 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만큼 원정에서의 수비가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최근 흐름, 경기력, 그리고 이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까지 고려했을 때는 알메로 시티가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알메로 시티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알메로 시티 승에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메온 대 이제 고어헤드. 자, 우선 이제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난타전을 이어가면서 좀 다소 좀 수비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때는 좀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위협적인 찬스를 좀 자주 만들지만 그만큼 좀 수비가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도 좋지만 그만큼 좀 수비도 취약한 그런 네이메온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리그 5위로 이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유독 좀 성적이 좋은 그런 고어헤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바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양 팀 다 좀 점유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뭐 어느 한 팀이 압도적으로 뭐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뭐 빠른 템포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볼을 소유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좀 후방에서 천천히 빌드업하기보다는 바로 빠르게 좀 전진을 해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템포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고어헤드도 자연스럽게 이런 네이메온 템포에 맞춰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뭐 이제 고어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홈에 비해 이제 원정에서의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긴 하지만 최근 네이메온 그런 수비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력이 좀 살아날 기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고어헤드 역시 뭐 템포가 이제 빠른 상태에서 경기를 해도 굉장히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뭐 네이메온보다는 고어헤드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경기력도 뭐 더 좋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어헤드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고어헤드 프랜스. 네, 그리고 이제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네,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고어헤드 프랜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네이메온과 이제 고어헤드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4개 정도를 더 살펴보면 우선 이제 라리가 경기죠. 이제 카디스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네.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호드리그와 비니시우스가 결장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당 대비했을 때 이제 뭐 1.3대 중반이면은 한번 네, 볼만하지 않나 싶어서 레알 마드리드 승. 네, 그리고 2.5 기준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네, 라스팔마스. 이 경기는 이제 베티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데스리가 이제 2경기. 이제 하이덴하임 대 이제 보훔. 네, 이건 하이덴하임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네, 이건 햄무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죄송합니다. 네, 이걸 이제 오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펜하임 대 마인츠. 네, 이것도 이제 호펜하임 승에 이제 다트 사이드 보는 경기. 네. 그래서 이제 하이덴하임 경기와 이제 호펜하임 경기 모두 이제 승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